자, 여러분, 열 응력 열 변형에 이어서 고유 변형률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그 고유 변형률법 제 2강에 해당이 되는데, 앞서 이제 고유 변형률법을 적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봤고, 이것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 있어서는 그 고유 변형률법 중에서 등가하중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유 변형률법을 실현하는 방법에 등가하중법과 등가열 변형률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등가하중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접 변형의 분류는 면내 변형과 면외 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면내 변형, 면외 변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리해서 고유 변형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등가하중법은 그 등가하중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등가하중의 등가하중의 종류는 바로 equivalent force, 즉 힘, 그 다음에 그 굽힘 모멘트들. 뭐 이것은 이제 각변형을 일으키는 모멘트이건 longitudinal bending deformation을 일으키는 모멘트이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force도 횡수축을 일으키는 힘 또는 종수축을 일으키는 힘 모두 이 해당되는 힘으로 구해서 이것을 탄성 해석으로다가 탄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인풋 조건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 절차는 고유 변형률을 추출을 하고요. 이 고유 변형률을 고유 변형량, 앞서서 그 수축량이나 또는 굽힘 각도 등을 추출해내게 되죠. 이 고유 변형량을 계산하고, 또 이런 그 변형을 일으킬 만한 힘을 또 힘과 모멘트 하중이죠. 이것을 구해서 이것을 FM 해석의 인풋 조건으로 넣는 이런 그 방법이 바로 등가하중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유 변형량의 종류는 좀 전에 좀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에 또는 실제의 변형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면의 변형 중에서 각변형이라 하는 것은 뭐 이걸 각도로 표시해도 되겠고요. 길이분의 이 용접선으로부터의 길이분의 끝단의 변이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각변형이고, 이것은 종 굽힘 변형입니다. 이 종 굽힘 변형 이 부분에 대한 각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면 내 변형으로서는 이제 이런 그 종수축이 있고 이런 횡수축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 내 변형 중에서 고유 변형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길이 방향의 수축, 종수축량이죠. 이거는 횡수축량. 이거는 그 각 변형량, 이건 세타로 표현했죠. 각도로. 이거는 종 굽힘 변형, longitudinal bending 디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각도 성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유 변형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고유 변형 이 양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고유 등가 하중으로 환산할 것인데, 요 각각의 양들은 이 그림에서 표시된 것처럼 종수축량, 횡수축량,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각변형 양입니다. 각변형량, 이것이 종 굽힘 변형량, 이렇게 고유 변형 양들의
성분들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유 변형량들이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느냐, 즉 고유 변형률과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 방향 수축량은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해서 해당되는 면적을 두께로 나눈 것입니다. 단면의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고유 변형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길이 방향 고유 변형량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횡방향입니다. 횡방향은 같은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 횡방향의 고유 변형률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면내 변형량에 해당이 됩니다. 각도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멘트를 일으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각도 성분들은 이 그 중심부와 그 가장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각도 성분들을 갖다가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각도 성분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등가 하중법을 이용한 참고 문헌에서 보시게 되면 유도 과정이라든지 관계식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유 변형률을 어떻게 구해서 이 고유 변형 양을 산출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인히어런트 스트레인을 적용을 시켜서 요거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유 변형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데, 일종의 샘플 용접 해당되는 해당되는 용접 조건으로 샘플 용접을 하게 된다면, 이 샘플 용접 중에서 종방향, 예를 들어서 종방향 고유 변형률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거는 횡방향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것을 고유 변형량으로 대체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그 상부, 그러니까 이 판재의 상부면, 이건 하부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균을 내서 고유 변형률을 이 그 샘플 해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유 변형을 통해서 고유 변형 양을 다시 추출해내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을 적분한 사례를 적용한 사례를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고유 변형 양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요 식에 의거해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방향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요. 종방향 수축량에 해당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의 그 수축량을 갖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다. 요거는 횡방향 수축량입니다. 횡방향 수축량이 그 해당되는 영역, 고유 변형률이 존재하는 영역 내에서의 요 값들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방향 수축량이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 횡방향 수축량, 그 다음에 종방향 수축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등가 하중을 원하는데, 면 내 그 변형량은 좀 전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고, 그다음에 면의 변형량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굽힌 변형에 해당되는 도메인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 샘플 용접한 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앞서서 그 스트레인을 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구한 그 고유 변형율이, 고유 변형 양이 지금 세타 X와 세타 Z에 해당되는 것이 요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식으로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변형량을 다 구했다,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등가 하중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재료를 정했습니다. 알루미늄 5052에 대해서 탄성계수, 보아슨 B, 그다음에 두께. 그래서 이퀴벌런트 포스를 구하는 부분은 요 등가 변형량을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 전체 변형률로換算을 한 다음에 탄성계수를 곱하게 되면은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등가 하중의 종방향 등가 하중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횡방향 등가 하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퀴벌런트 모멘트는 앞서 나왔던 변형 고유 변형량 중에서 이 각도 성분 밴딩을 일으키는 각도 성분에 대한 변형량을 적용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 각각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 등가 하중이 구하는 단계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탄성 해석을 하게 되면 되죠. 탄성 해석을 FM 해석으로 이런 경계 조건을 요 노드에다가 주게 됩니다. 요 노드에 모멘트 성분과 힘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 이 힘과 모멘트 값에 의해서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실제로 요 등가 하중들을 갖다가 넣어서 계산한 사례가 이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탄소성 해석한 거하고 유사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는 열탄소성 해석한 경우에요. 메쉬를 그렇게 3차원 메쉬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2차원 메쉬 즉 쉘 요소를 적용을 한 다음에 등가 하중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변형의 형태를 매우 유사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등가 변형률을 샘플 용접에서 취하고 그 변형률로부터 등가 변형량을 계산했고, 등가 변형량을 통해서 등가 하중을 구하는 이런 절차가 비교적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계산량이 제법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등가 하중법에 있어서의 단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방법으로 탄성 해석만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FM 해석 시간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가 하중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